치매 초기, 가족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사연이 흐르는 밤에입니다. 가족 중에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렸을 경우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연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가 가족 중에 생겼을 경우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의 유익한 정보를 사연 속에서 녹여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가족들의 슬픔의 차이가 매우 클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 끝에 준비했습니다. 제작진 모두가 대본을 읽으며 울었고 녹음하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준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아내가 내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입니다. 준호님은 사연 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다른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호님과 정숙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준호 씨와 정숙 씨는 1982년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준호 씨는 25세, 정숙 씨는 22세였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준호 씨는 사연에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정숙이는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었어요. 그 웃음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웃음이 선명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2년 만에 첫 딸을 낳았고 3년 후에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회사를 다녔고 정숙 씨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부는 서로를 아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준호 씨는 사연에서 아내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가 그리운 듯 말합니다. 정숙이는 항상 밝았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이겨냈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오면 아내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여보, 당신은 최고예요.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가요. 그렇게 말해주곤 했죠. 딸과 아들도 엄마를 무척 따랐습니다. 특히 딸은 엄마와 단짝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준호 씨가 말을 잇습니다. 딸아이가 대학 갈 때 정숙이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딸은 엄마한테 모든 걸 상의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2017년 준호 씨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제2의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준호 씨가 밝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하자고 약속했어요.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는 우리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2년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약속 시간을 깜빡한다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는다거나.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 뭐.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더니 같은 반찬이 5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만 3통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당황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김치 또 담갔어? 이미 있는데? 했더니
정숙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냉장고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담갔지?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저녁 7시쯤 준호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집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었는데 안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모르겠어. 어떡하지? 준호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40년을 산 우리 동네에서 길을 잃다니. 말이 되나요? 다행히 정숙 씨는 집에서 500m 떨어진 근린공원에 있었습니다. 매일 산책하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아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우리 아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여보, 미안해. 많이 무서웠어.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날 밤 준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힘겹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숙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례지만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준호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모른다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여보, 나야. 준호야. 정신 차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정숙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정숙 씨에게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MRI, CT, 혈액 검사, 인지기능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보입니다. 현재 중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준호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준호 씨가 먹먹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 TV에서 보던 그 치매. 우리 아내가 치매라고요? 여기서 잠시 치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손상되어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이 점진적으로 상실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면 5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립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치매 환자의 수명은 진단 후 평균 8년에서 10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환자는 물론 가족 모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준호 씨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니야, 아빠. 오진일 거야. 엄마가 겨우 65세인데 무슨 치매냐고. 다른 병원 가보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3곳이나 더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알츠하이머형 치매. 의사는 준호 씨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치매는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악화됩니다. 가족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요양원도 고려해 보세요. 요양원. 그 단어가 준호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끝까지 돌볼 겁니다. 제가 아내를 요양원에 보낼 순 없어요. 여기서 치매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을 가세요.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다. 계산을 못한다.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둔다. 성격이 갑자기 변한다. 의심이 많아진다. 둘째,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지 마세요. 환자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환자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신 차려라고 말하지 마세요. 환자도 괴롭습니다. 거짓말로 환자를 속이지 마세요. 신뢰가 무너집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천천히 단순하게 말하세요. 눈을 맞추고 부드럽게 대하세요.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 두세요. 옛날 이야기, 좋았던 추억을 자주 나누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준호 씨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진단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준호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숙이가 저를 모르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날은 무서워하면서 비명을 질러요. 이 사람 누구야? 왜 내 방에 있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 씨는 매일 아침 자신이 누구인지 아내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준호 씨가 애타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준호예요. 당신 남편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 40년 됐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정숙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아, 그래요? 미안해요. 그러죠. 식사 시간도 전쟁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힘겹게 말합니다. 숟가락 사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손으로 밥을 집어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숟가락씩 떠먹여줘야 합니다. 밥 한 끼 먹는데 1시간이 걸려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2시간마다 화장실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준호 씨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불에 실수를 해요. 그럼 또 씻겨야 하고 빨래해야 하고 목욕은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숙이가 목욕을 거부해요. 옷을 벗기려고 하면 소리 지르고 때리고 울어요. 싫어. 하지 마. 도와줘. 그렇게 외쳐요. 이웃에서 무슨 일 나는 줄 알고 걱정할 정도예요. 준호 씨는 결국 목욕 보조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요양보호사가 와서 아내를 씻겨줬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준호 씨가 한숨 쉬며 말합니다. 한 달에 병원비가 80만 원, 약값이 30만 원, 성인 기저귀가 15만 원, 요양보호사 비용이 4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70만 원이 넘어요. 제 연금은 140만 원인데 준호 씨는 결국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딸이 힘겹게 말합니다. 저희 부부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매달 부모님께 50만 원씩 드려요. 남편이 처음엔 이해해줬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딸의 남편이 차갑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요양원 보내면 안 돼? 딸은 그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가 아픈 게 제 잘못인가요? 저도 힘들어요. 친정과 우리 집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도 매달 30만 원씩 드리는데 제 월급으로는 빠듯해요. 결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미뤄졌어요.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죠. 여기서 치매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세요.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요양원 입소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세요.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무료로 검진,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셋째,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를 신청하세요. 1년에 6일까지 환자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가족이 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이런 정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준호 씨가 힘겹게 말합니다. 6개월 만에 제 몸무게가 10kg 빠졌어요. 밤에 2~3번씩 깨서 정수기를 돌보고 낮에도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는 5분도 불안해요. 준호 씨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백발이 가득하고 눈은 푹 꺼지고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아내가 자신을 모를 때였습니다.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정수기가 손을 확 빼면서 누구세요? 왜 내 손을 만져요? 그러더라고요. 40년을 함께 손잡고 살았는데 그 손을 거부당하는 기분 표현할 수가 없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준호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느 날 딸한테 전화했어요. 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은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이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안 돼요, 아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아빠, 그건 엄마를 버리는 거예요. 준호 씨가 울면서 말합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이제 못 버티겠다. 나는 혼자서 감당이 안 된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빠가 먼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요양원도 나쁜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돌봐주잖아요. 딸이 울면서 말합니다. 오빠도 그래. 오빠도 엄마 버리자는 거야? 아들이 답답하게 말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라고. 가족 간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딸은 매일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요양원만은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딸이 애타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주말마다 갈게요. 그러니까 엄마를 집에 계시게 해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딸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 때문에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호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양원은 안 보낼 거다. 내가 끝까지 돌볼 거다. 그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잠시 정신이 돌아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나 요양원 가기 싫어. 집에 있고 싶어. 당신 곁에 있고 싶어. 준호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알았어, 여보. 내가 끝까지 지킬게. 약속할게.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평소처럼 아내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숙이가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정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가 가늘게 말합니다. 준호 씨. 준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나야 준호야. 나 알아봐? 정숙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응, 알아. 우리 남편.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숙 씨가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준호 씨,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나는 당신을 기억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사랑했어. 준호 씨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아니야, 여보. 미안할 거 없어.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정숙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고마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행복했어. 그것이 정숙 씨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목이 메어 말합니다. 그 후로 정숙이는 다시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2024년 11월 3일 새벽 4시 정숙 씨는 준호 씨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 씨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정숙이가 떠났어요.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제 품에서 잠들듯이 갔어요. 장례식에 모인 가족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딸이 오열하며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걸, 더 잘해드릴걸. 엄마,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편히 쉬세요. 준호 씨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아프지 마. 나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거기서 기다려줘. 정숙 씨가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준호 씨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계속 정숙이 생각이 나요. 하지만 준호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준호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끝까지 아내 곁을 지켰으니까요. 요양원에 보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준호 씨의 딸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들도 변했습니다. 아들이 다짐하듯 말합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빠가 나이 드셔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아빠처럼 할 거예요. 끝까지 곁을 지킬 거예요. 준호 씨는 이 사연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제가 겪은 이 고통을 다른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준호 씨가 전하는 조언입니다. 준호 씨가 또박또박 말합니다. 첫째,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 하려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둘째, 장기요양보험을 꼭 신청하세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신청했는데 진작 할 걸 후회했어요. 셋째,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세요. 무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절대 환자한테 화내지 마세요. 환자도 괴로워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다섯째, 자신을 돌보세요. 간병인이 쓰러지면 끝이에요. 꼭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나중엔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더 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치매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둘째,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세요.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새로운 것 배우기 등이 도움됩니다. 셋째, 사회 활동을 유지하세요.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하세요. 고립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넷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를 많이 드세요. 술과 담배는 끊으세요. 다섯째, 만성질환을 관리하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치매 위험을 2배에서 3배 높입니다. 여섯째, 우울증을 방치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치매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십만 명의 치매 가족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환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병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기억하세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준호님은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준호 씨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숙이도 기뻐할 거예요. 우리 아내는 항상 남을 돕는 걸 좋아했거든요. 준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힘든 이야기를 용기 내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숙님의 영혼이 편히 쉬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세요.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후회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치매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되면 5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연이 있으신가요? 힘든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사연은 이렇게 정성껏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가족분들께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오늘도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잠 못 이루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이 흐르는 밤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 상담 전화 1899-9988 치매 안심센터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